왜냐고? 젊으니까. 이게 젊은 게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옛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씨 때문에 알게 됐어요. 이건희 씨가 무슨 얘기를 했나요? 아니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누가 했는데 띵동 누가 왔어요 밖에. 누구세요 하는데 아 이건희입니다. 이건희 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아이 뭔 일이래요? 아이 반가워요. 아이고 이게 TV에서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옛날 얘기야. 뭔 일이에요? 했더니 갑자기 삼성 주식 채권들 다 갖고 와요. 쫙. 자 모든 삼성 주식을 다 처분했다. 한 487조쯤 나왔다. 이걸 자네한테 주겠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상속세는 얼마 내면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되잖아. 대신 조건이 하나 있대요. 몸을 바꾸세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할래요? 야 요즘 애들이 얼마나 썩은 줄 알아? 내가 이 비유를 대니까 애들 중에 물론 대부분은 그건 좀 그래요. 그치. 여러분들 딱 느낌 오잖아. 미쳤어? 480조가 아니라 4천조를 줘도 안 바꾸지 당연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젊음의 가치가 그 정도예요. 300조, 4천조 막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훨씬 위대한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썩은 게 이 얘기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있나요? 어차피 이렇게 살 거 그거 받고 그냥 살다 뒤질래요. 이런 애도 있더라고요. 어떤 인생을 사는 거야. 여러분들도 혹시 그 생각 있어요? 아니야.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이재용 씨라고 해야 되나? 이재용 씨는 좀 젊은데 이재용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거는 어떤 가치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정말 비싼 거니까 잘 쓰시면 됩니다. 계속 말하잖아. 어른 되면 재밌다니까. 지금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우리 점수까지 봤고요. 27쪽에 우리 27쪽 보고 있었었죠. 어디 보자. 이 27번 문제는 그냥 심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한 부분만 읽고 풀 수 있는 거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같은 말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말하는 게 작품을 미리 알아야만 합니다. 27번의 선지 4번 보시면 먼저 볼까 선지를 27번의 선지 4번 보시면 리을은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난다는 점에서 자 요게 앞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 자, 뭐 앞에 이것저것 써 있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결국에 심리 문제거든요. 안타까움이 리을에 느껴지냐인데 자, 한 번만 더 보고 갈까요? 그래도 우리 느낌을 보자고요. 25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이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길겠느뇨. 잘 봐요. 백세인들 길겠느뇨. 백세인들 뭐뭐인들 길겠냐? 자, 백세를 살았다는 겁니까? 안 살았다는 겁니까? 아직 안 살았다는 거죠. 약간 살아온 세월, 흘러간 시간이 길다라는 의미 자체가 벌써 틀렸어요. 의미로 틀렸고요. 그리고 이때의 심리는 뭘까 하면 이거는 이 작품 전체 그 다음 줄만 볼까요? 10년 전 진세 일념이 얼음 녹듯 하다.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 보셔야 돼요. 이게 안타까움이라고 봐야 되는가? 하지만 진세 진 한 번 더 체크해 놓읍시다. 진세의 진. 이거 뭡니까? 먼지 진짜잖아요. 홍진 할 때 그 진짜요. 속세. 하여간 그 세상 일념, 그때의 생각이 없어진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기분이? 좋은 거지요. 속세를 진이라고 표현한 순간 속세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진짜라는 한자가 사용된 순간 자, 속세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속세는 임금님을 모시고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선비로서의 일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속세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야. 이 화자는. 다만 진이라고 표현한 순간 끝났죠. 속세는 먼지구나. 때로 이루어졌구나. 그때 생각이 없어져서 너무 편안하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갈등이 해소된 겁니다. 여기서 갈등이 해소된 거. 그러니까 안타까움이란 정서는 더더욱더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오게 되는 거였습니다. 28번은요. 요거 또 보기 문제인데 자, 여러분들 조금 재미없죠? 작품을 안 보니까. 근데 조금만 봐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품 몰라서 틀리겠어. 작품은 여러분들이 잘 읽게 돼요. 결국에는. 문제 뭔 말인지 몰라서 틀린 경우가 많잖아.
오늘 문제 좀 뜯어보자고. 28번에 보기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보기 먼저 볼게요. 건어문의 한 것이 팔공은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의 변화 과정, 형상화한 연시죠. 제1수부터 19서까지 여기 내용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자, 보기에서는 긴밀히 연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보기에는 각 수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요 선지 옛날에 한번 나왔었던 적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나왔던 이거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1수와 3수가 단절되어 있다. 이런 식의 선지가 있어서 요게 적절하지 않은 걸로 답이었었어요. 보기에서 연결되어 있다는데 선지에서 둘은 관련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보기랑 위배되니까 틀렸다. 자, 근데 이게 아까 말한 옛날 보기만 보고 푸는 문제 형태. 올해는 어떻게 이게 진화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봤는데 이걸 딱 저격한 선지예요. 선지 1번 보세요. 삼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는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와에 담긴 태도와 다른 태도가 담겨 있다. 나타난다. 이것만 봤을 때는 긴밀히 연결됐다는 거야?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잖아. 옛날 그 공식대로 풀었으면 이거 틀린 거야 하고 적절하지 않아 하고 답이 아니라고 했었어야 됐어요. 이거 저격한 문제거든요. 옛날에 이거 공식화한 거. 자, 긴밀히 연결이라는 거는 대응일 수도 있어요. 즉 일치하고 유사한 말로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조도 충분히 연결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네, 연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어져 있다는 건데 그게 꼭 일치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대조, 대꾸처럼 짝을 이뤄서 대조적인 짝을 이뤄서 해진 것도 우리가 연결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성립해요. 자, 이거 1번 답이었거든. 야, 정답률 이거 뭐야? 이게 40%짜리였구나. 딱 41%네. 제3수 임천이 좋으니라. 자, 임천이 좋으니라 자연이 좋다. 그리고 1수 마음에 하고자 하여. 내 충효를 하기 위해 10년 동안 뛰어다닌 게 마음에 하고자 했던 거였어요. 한쪽은 자연에 대한 임천 좋다. 자연 추구, 자연 친화. 마음에 하고자 하여 이건 속세의 가치, 유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 당연히 두 개 다른 마음이었어요. 이 작품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낼 수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거든. 마음이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선지 1번은 보기에 그럼 보기 없는 말이 나온 건가요? 보기랑 어긋난 말이 나온 건가요? 아니요. 보기에 반영되어 있어요. 보기 첫 줄. 변화 과정. 실천한 태도의 변화 과정을 이렇게 써놨구나라고 해주시면 보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벗어나지는 않아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 됐고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29번 문제와 30번 문제는 안 하려고요. 왜냐면 정답률이 낮지 않았고요. 이거 다 작품 내용 확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읽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30번 문제도 보기를 참고하라는 건데 이것도 그냥 본문 내용 확인 문제였어요. 이거만 보자. 한가하다, 심심하다, 적막하다, 적적하다 비슷한 느낌이죠. 이거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우리 좋다고도 하면 안 되고 나쁘다고도 하면 안 돼요. 작품마다 달라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물론 자연 친화적 시라면 주제라면 방금 말한 적적하다, 한적하다, 심심하다 좋은 시어입니다. 좋은 시어예요. 자연 친화일 때는. 요건 이제 많은 교과서 작품에서 반영되어 있는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자, 선지 4번. 요것만 볼게요. 30번의 선지 4번.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에서 출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고민하는 모습을 이 작품을 그래서 따로 봤어야 되는데 도무지 할 일이 없다는 거는 13수 비묶음에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날이 저물거든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아까 봤던 거죠.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시선 처리 하나밖에 안 됐고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이로 말도 없다. 자, 심리는 여기 있었네요. 세상에 티끌 마음. 여러분들 티끌 마음은 번역해 준 거 알아요? 원래 이것도 한자로 써져 있었거든.
진새처럼 진심이라고 원래 원문에 써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왜냐면 우리 진심이라고 하면 진짜 마음으로 오해하잖아요. 근데 티끌, 이게 먼지야. 이게 진이야, 진. 마음, 심, 마음, 그러니까 먼지 낀 마음이 하나도 없다. 즉,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지 4번에 고민한다, 망설인다는 말은 이상한 심리가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티끌, 먼지, 이런 표현들이 속세와 대립된다는 것들로 구성된 문제들이에요. 올해 자연 친화 시들 당연히 꽤 많잖아요. 저희 수특 수완에 거기 나와 있었던 것들이 자연 친화적 심리를 가진 시어들이 이 진과 먼지, 속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고민 없다, 신경이 마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했었습니다.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은 소설 문제인데요. 자, 31쪽 오세요. 31쪽. 두 개 남았네. 빨리 할게. 회상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할 때가 오는데요. 이미 온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알아요. 질문하셔갖고. 회상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행위라고 먼저 떠올리세요. 행위. 과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과거라는 시간은 당연해요. 그건 당연해. 자, 행위라고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회상은 역순행적 구조인가요? 회상은 역순행적 전개로 봐야 되나요? 회상이 나오면? 이 질문의 결국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작품에 회상이 있는데 역순행인가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저거랑 상관없다. 왜냐면 역순행 구조라는 거는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고요. 회상이라는 액션은 지금 말했죠? 액션, 행위에 됩니다. 전개 방식은 행위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하나요? 전개 방식, 서술자의 서사 전개 방식이기 때문에 서사를 봐야 돼요. 역순행 구조가 성립하려면 서사가 역순이어야 돼요. 이거는 단순 행위예요. 서사가 무엇이냐? 이야기. 자, 아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죠?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이 과거의 얘기가 담겨 있으면, 과거의 서사가 있으면 그때 역순이라고 합니다. 잠깐 미안. 역순의 구조인가? 서사가 과거일 때. 이렇게 미안. 내가 헷갈렸어. 자, 그러면 회상은 옛날 얘기니까 역순 맞겠네요. 그러면 이라고 하면 아니다. 회상일 때 이 회상하는 부분이 과거 서사가 있으면 그러면 역순으로 가시면 되고요. 회상인데 과거 서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서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야기가 담겨 있으면, 근데 없으면 이때는 역순이 아니라 그냥 단순 회상 행위하고 그냥 멈추는 거예요. 저기로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행위하고서 끝. 자, 이런 겁니다. 야, 어제 국밥 맛있더라. 회상이에요. 역순인가요? 역순이 아니야. 어제 국밥이 맛있다가 사건 배경 인물 이걸 갖췄냐고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나의 감정 소외 그리고 그걸 떠올린 행위에 불과하죠. 애가가 이거는 역순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그래. 너랑 우리 손주가 이게 우리 할머니랑 내가랑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하구만. 니네 할미랑 말이다. 그 옛날에 벌써 느낌이 오죠? 이게 역순이에요. 회상이지만. 즉 회상 자체는 역순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과거 서사 담겨 있냐 여부로 판정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이렇게 설명했는데 좀 허탈한 게 회상이 없어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거 사실 쉬는 시간에 내가 읽으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미안. 요거 무성격자라는 소설인데요. 읽어봐.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회상 없습니다. 회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회상 장면이란 말 없고요. 참 병치 보고 갑시다. 같은 말 병렬적 구성 같은 말입니다. 병 오수병 할 때 병. 해도 뭔가 힘이 없다. 여러분들 더워서 그런가? 힘을 내볼게. 천천히 들어봐.
이 병은 나란히 놓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소설시는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란히 놓을 수가 없어요. 글 순서가 있어요. 김봉수는 남자다. 오수병은 노인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순서가 존재한단 말이지. 그러면 생긴 거,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텍스트 정보 배열을 병치하는 거는 당연히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쓰나? 오수병, 노인, 여기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 김봉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병치 병렬을 뭘 말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 시간, 인과, 존재, 아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시간적으로 인과가 없는 사건들 혹은 묘사들, 그러니까 뭐를 병치했냐를 보는 건데, 요 뭐를 병치했다, 요거를 시간 인과 없이 써놓으면 그걸 우리가 병치라고 합니다. 오늘 옛날 작품들, 교과서 작품들도 얘기했으니까 요 얘기 해드릴게요. 천재박이었나? 여러분들 1학년 때 혹시 향수라는 시 배운 학교 있으세요? 정종의 향수. 이게 병렬 병치시의 대표 주자거든요. 아, 이거 실개처 휘들어 나가던 곳, 얼룩배기 황소 울음 짓는 곳, 그곳이 이칠리야. 요게 1년이에요. 2년은 늙으신 아버지 졸음에 겨워 집베개 돋고 주무시는 곳. 아, 그때가 안 잊혀진다. 자, 황소가 울음짓고 있는 장면과 아버지가 피곤해서 자고 있는 모습, 이게 시간적으로 서로 원인과 결과로 묶여 있나요? 아무 상관없죠. 이게 병렬이에요. 먼저 써져 있냐 그런 게 아니라 시간적인 인과로 되어 있냐 했을 때 아니면 병치병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김봉수는 배가 너무 고파졌다. 그날 너무 열심히 수업을 했더니 졸리기도 한데 배가 너무 고프다. 그래서 뒷수업, 내시 수업을 땡땡이 치고 국밥집에 가서 국밥을 맛있게 퍼먹었다. 국밥을 먹은 사건과 김봉수가 배가 고픈 사건은 시간적으로 인과로 되어 있나요? 인과죠.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 병렬 병치되어 있나요? 아니요. 순행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됐을까요? 이건 시간 순서대로 인과적으로 이어진 거니까 요거는 순행. 병치는 그게 아닌 거. 자, 회상장면 병치. 자, 이 회상장면 병치하려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나와야 돼요. 뭐냐면 회상을 하는, 만약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회상 장면이 일단 최소 2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2개가 시간적으로 인과가 없어야 돼요. 근데 아까 그 시가 바로 이 회상 장면 병치예요. 아, 그때 고향에 그 황소 우는 데다가 그립다. 아버지도 그때 딱 주무시고 그때가 그립다. 예, 요게 딱 병치. 자, 1번 X. 선지 2번.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아니, 사물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다 혹은 사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요, 논란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 나와 있는 어느 특정 장면은요, 야, 이 정도면 구체 아니야? 라고 빡빡 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세부를 구체적으로. 자, 세부란 뜻을 조금 알고 있어야겠네요. 미세할 때 세예요. 자세할 때 세예요. 자세하다, 미세하다, 세. 아주 조그만한 지점까지도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세가. 그러면 세부를, 아주 작은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묘사, 감각 정보로 전달,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사물이 어딘지 볼게요. 잠깐만. 이 작품에 사물 뭐 있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논란거리가 있을 만한 게 저기 애들, 야, 오늘 운이 좋다, 잘 보인다. 야. 바로 왼쪽 페이지 30쪽에 니은 밑줄 보이세요? 니은 밑줄. 자, 안 읽으신 분, 저기 까먹으신 분도 알아요. 그냥 읽어봐봐. 서늘한 감각, 니은 밑줄.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로 할 듯이 돌려보다가도 그도 만족하지 못하여 시원히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인이는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여기요, 큰 물그릇. 이게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사물에 그나마 묘사해 준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묘사가 없었고요, 아예. 이게 그나마 묘사가 있었어요. 큰 물그릇. 자, 이걸 과연 구체적 묘사를 할 수 있는가? 만약 구체적 묘사라고 했으면 물론 틀렸다고 해야 돼. 크다는 애매하지, 사실. 크다는 감각으로 봐도 되는 사실 정보거든요. 시각 정보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세부를 작은 거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냐 한 건데 이거는 물그릇 자체가 크다라고 말한 거니까 세부 묘사라고 보기는 힘들겠어요. 괜찮을까요? 이게 사물을 유일하게 그나마 묘사했다고 할 부분인데 세부 묘사가 아니라 그냥 큰 형태, 전체적인 덩어리의 형태를 묘사했으니까 선지 2번도 역시 답이 안 됩니다. 오, 이거 좀 짜증났죠, 이렇게 나오면. 자, 이렇게 선지에 구성되는 말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나라에서 배우신 분들이 고민해갖고, 물론 평가는 좀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유출한 사람 감옥 간 거 알죠? 아, 올해 거 말고 몇 년 전에. 6월, 9월 평가원도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유출하면 처벌받고 감옥 갑니다. 이거 갔다 오신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세대가 달라서 모를 텐데, 이거 말해도 되나? 꺼야지. 이근갑 씨라고 혹시 아세요? 거죠. 그래서 실형 살고 오셨어요. 지금은 이제 더 좋은 후배들한테 이제 그 강의 자리들 다 넘겨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근갑이 물러난 다음에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이근갑 씨는 요즘에도 수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대전에 있던가. 이근갑이 아니라 뭔 얘기하려고 했지? 사물 세부 구체적 묘사. 이거. 참.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현장감은 무조건 성립하나요? 선지 2번의 내용 파트. 현장감을 부여한다. 무조건이죠. 구체, 감각 정보는 100%로 현장감, 현실감, 생생함, 생동감을 성립시킵니다. 예외 없습니다. 구체 감각 정보가 제시된 순간 100% 현장감, 현실감, 생동감, 생생함은 성립하게 돼요. 공식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이 선지 2번 논리 자체는 맞아요. 하지만 앞에 있는 형식, 세부 구체 묘사가 없었습니다. 자, 됐고요. 선지 3번. 중심 인물의 반복적인 동작. 아까 첫 번째 봤던 소설의 보기에도 있었던 말인데 거기서는 보조 인물이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여기 선지 3번과 5번에는 중심 인물이라는 말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좀만 참아봐. 미안해. 이거 알아요. 주인공인 거. 나도 알아. 봐봐. 이 말 잘 안 썼거든요, 이제. 근데 올해 주변 인물 나왔지, 중심 인물 나왔지, 뒤에 또 나와요. 중심 인물. 주인공 드립을 계속 치고 있거든요. 야, 이거 주인공 좀 신경 좀 써야겠어요. 뭐는 문제가 안 되냐? 3인칭은 문제가 안 돼요. 바로 이 소설처럼요. 3인칭일 때 중심 인물로 누구를 설정하나요 하면 쉬워요. 3인칭 서술자 3인칭 말하는 겁니다. 3인칭일 때는 말 그대로 서술 빈도를 따지면 돼요. 쉬워요. 서술 빈도가 많으면 이 사람 위주로 설명하면 끝났어요. 그리고 이 서술이 어떤 서술이냐면 심리요. 혹은 3인칭 관찰자면 심리를 묘사한다니까 심리를 간접 제시할 수 있는 묘사들. 심리를 많이 빈도를 설명해주면 그게 주인공입니다. 3인칭에서.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1인칭. 나 여기서 하면 안 되냐? 여기 너무 시원한데. 그럼 쓸 수가 없네. 1인칭. 수병아, 이거 에어컨 실외기 좀 고쳐라. 고쳐요. 8월에. 다음 달인가?
8월에 공사에서 아니 자 1인 더워 미치겠다. 1인칭 우리 알겠지만 1인칭은 관찰자도 있고 주인공도 있죠. 어떻게 판정할까요? 라는 거죠. 자, 별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심리서술인데 문제는요. 1인칭이기 때문에 이 1인칭의 심리서술밖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심리가 많이 나오나요? 할 텐데 주인공이든 주인공이 아니든 1인칭 심리밖에 안 나와. 1인칭 서술자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자기의 기분밖에 나타낼 수가 없는 서술 구조야. 아이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자, 심리 서술. 근데 이 심리의 이유, 심리가 서술된 그 심리의 이유가 뭔지 따져서 판정하는 겁니다. 자, 나는 기분이 안 좋아. 왜 안 좋아? 내가 지금 입시를 앞두고 수능을 앞둬서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놀아도 논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은 심리의 이유가 자신의 환경이죠. 여기 그분이 주인공이세요. 근데 인물의 심리의 이유가 타인이면 얘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얘는 관찰자 처리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나 기분이 안 좋아. 왜? 아니 걔가 어디 가고 막 독립운동 한다고 막 까부고 다니는데 볼 때마다 나 진짜 배 앓고 있다니까. 됐어요. 이놈이 중심이 아니에요. 누군가 다른 요인 때문에 다른 인물 때문에 이제 심리가 발전했기 때문에 얘가 주인공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따져주시면 돼요. 3인칭은 안 어려워요. 중심 인물이란 이제 용어가 나왔어요. 자, 31번에 선지 3번 중심 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현한다. 내적 갈등 또 나왔죠? 갈등 또 나왔지?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주인공이니까 참 많은 행동을 해요. 많은 대사와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찾으러 가야 돼요. 그 반복되는 행동에서 이 사람이 불편한 마음으로 반복하고 있는 건지 불편한 마음이 아닌데 반복하고 있는 건지 그거 판정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반복하는 행위는 어딨냐? 여러분들 읽으면 찾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찾아줄게요. 자, 여기 바로 왼쪽이에요. 저기만 보면 돼요. B로 묶여있죠. B 묶여있는데 초반에 보시면요. 물을 놓아드리고요. 뭐 어디다 원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 또 어항을 놓고 또 물을 채워놔요. 근데 또 어디다 있고 싶어서 딴 데도 물을 또 채워놔요. 물을 계속 채워요. 어항에다가. 자, 여기가 유일한 반복된 행위입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뭐였는지를 보면 돼요. 하지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B 바로 윗줄에 있어요. B 묶음 바로 윗줄. 자, B로 위로 두 줄 올라와 보세요. B 위로 두 줄, 중간에 그래서. 자, 볼게요.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 보는 듯한 마음으로 됐어요. 우러르다는 불편하다가 아니었네요.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적 갈등이 아니다. 3번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본 거 좀만 더 읽어볼게요. 우러러 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 34번 문제 와보세요. 34번 보기의 세 번째 줄입니다. 34번에 보기 세 번째 줄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여기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 내면을 대상화할 수 있네요. 자, 방금 그게 내면의 대상화래요. 3인칭이니까 별 밋밋해요. 임팩트가 없어요. 아까 자기가 대상화 살짝 보고 왔었잖아요. 방금 읽었던 거.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 라고 3인칭이 서술해 줬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내면을 대상화했다라고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계속 보고 시간이 왜 이러지? 왜 어제랑 다르지? 자, 뭐가 잘못됐지? 봉수야, 나 할 것만 딱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있는데 31번에 선지 4번은 넘어갈게요. 풍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풍자 없습니다. 선지 5번 보세요. 자, 이거 나옵니다.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31번에 선지 5번 눈에 익혀두세요. 올해 서술 전개 방식은 무조건 이겁니다. 예, 이거는 손가락 걸 수 있습니다. 왜냐? 1인칭, 3인칭은 이제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변주를 준 게 2개야. 하나,
중심 인물 드립치는 거. 근데 1인칭, 3인칭을 낼 수가 없지만 그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인공 판정 문제는 이걸 함께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인공 따로 설명해 드린 거고요. 각 인칭별로 특히 1인칭일 때 주인공 설정하는 거 요거 서술상 특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진화된 형태의 문제 1번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선제 5번이죠. 3인칭인데 1인칭이 아니야. 3인칭일 때 그러면 어떤 서술 문제 나올 수 있냐? 이건 몇 번 몇 년째 나오고 있어요. 특정 인물 시선에 맞춰서라는 얘기예요. 특정 인물 시선에 맞춰서. 자, 이 작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인칭이지만 서술자가 정일이라는 인물의 심리 위주로만 전달하고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읽으시면 되고요. 뒤에 내용도 보세요. 선제 5번의 내용.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네, 맞습니다. 3인칭이면 원래 시선에 제한이 없어야 돼요. 3인칭은 원래 없어야 되는데 특정 인물 시선에 맞추는 순간 마치 1인칭처럼 사건을 제한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정리하자고. 1인칭 서술자면 무조건 사건을 제한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3인칭이면 원칙상 제한돼서 전달하지 않지만 이렇게 특정 인물 시선에 맞춰버리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1인칭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 나만 더 운 건가? 32번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대화 정황상 보면 되는데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33번에 자, 요거는 서로 반대되는 심리가 나와 있거든요. 정신산업지 이러고 있으니까 33번에 선지 2번에 니은 볼게요. 좀만 33번에 선지 2번에 자, 그냥 읽어볼게요. 선지 2번. 기억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그 다음 여기 니은은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 요거 선지 4번 볼게요. 선지 4번. 기억은 용팔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가리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을 여기서부터 니은은 물그릇에서 어항 들이오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등이 아니야. 갈망이야. 갈망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살짝 봤었거든요. 아버지가 내가 어항을 갖다 놓으니까 잘 보이는데 좀 놔줘 해요. 근데 잘 보이는데 놔주니까 잘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다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방에 어항을 놔요. 자, 이때 아버지의 심리는 뭐냐 이거죠. 포기냐 갈망이냐. 당연히 포기죠. 그래서 2번 같은 거 고르지 마시고 4번 골라주면 되는 문제 이거였습니다. 자, 오답률은 안 높았는데요. 2번이 조금 사람들이 많이 골랐다고 해서 뭔 짓거리인가 해서 그냥 설명드렸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34번. 이거는 좀 틀렸을 겁니다. 푸신 분들은. 자, 근데 이건 작품을 읽어야 내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가볍게만 얘기할 건데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보셨을 때 다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러네. 지금 다시 보니. 몇 안 되는 키워드인데 일단 답이 2번이었잖아요. 상대 웃음의 공모 의사를 읽어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진다는 웃음을 깨닫는 데서 자, 여기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 자, 웃음으로 무마라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요게 답이 2번이 나왔는데 자, 무마는 뭐냐면 원래 효력이 있는 것 따위를 효력이 없음으로 처리하다. 뭐 사전적 뜻은 이런데 우리가 문학에서 쓸만한 용어는 아니고요. 무마, 없는 것처럼 일어나는 감정이나 사건 따위를 없는 것처럼 처리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 부분 상대가 웃고 있는 저 미끄러지는 웃음 드립이 나온 그 파트를 보시면요. 내가 더 심혈을 겪고 있구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자기가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부분이지 무마라는 키워드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나온 거거든요. 계속 같은 말씀 드리지만 결국에는 인물의 심리 문제입니다. 이거는 무슨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읽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무슨 마음일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조심하라고 했던 거는 선지 4번 내면 대상화 있었습니다. 이게 4번을 많이 골랐대요. 내면 대상화 아까 봐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른쪽 시. 대조 문제 이거 나올 것 같았는데 나왔어. 봐봐. 기억한 사람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올 것 같다고 막 했었는데. 감각.
자, 시에서는 이미지라고도 하고 심상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감각대조 있을 수 있죠. 감각대조 있죠. 그렇다면 무조건 의미대조를 수반하는가? 무조건 동그라미인가? 꼭은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대조, 감각이 대조되면 의미도 그 두 개의 시어는 대조되는 것인가 하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대응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1년 보세요. 1년. 33쪽에 1년. 빨리 해줄게. 일찍 끝내주려고 했는데 이거 나 까먹을까 봐 나 미리 말할게. 오늘 심화독해 좀 듣고 가면 좋겠는데 내가 조금 일찍 끝내줄 테니까 읽고 가봐. 오늘 가능세계 담론이라는 2019년 그 평가원 9평 볼 거거든요. 매우 어려워요. 이거 풀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우리 현태 할아버지가 상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이 가능세계 담론은 논리학 지문 중에 가장 까다로운 지문 중에 하나. 아니 LP 지문과 함께 투탑으로 가장 까다로운 독서 지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 웬만하면 좀 듣고 가라. 왜냐면 논리학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논리학. 그래서 좀 보고 가. 시로 다시 올게요. 33조. 1년에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싸늘한 보이시죠? 보시고요. 그 다음 뜨거운 다음 행에 뜨거운 있었습니다. 뜨거운 체크해 놓으시고요. 가슴을 어찌하리야. 자, 싸늘하다 뜨겁다는 둘 다 대조적인 감각 이미지인 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의미가 다를까요? 아니요. 이 시에서 의미는 같습니다. 왜? 둘 다 당신에 대한, 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화자의 강렬한 의지 이렇게 같은 뜻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걸 부각시키기 위한 용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대조되지 않는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여기 한번 와보세요. 35쪽에 35번입니다. 오늘 쪽수와 페이지가 비슷하네. 아니, 쪽수와 페이지가 비슷한 게 아니라 쪽수와 페이지는 같은 말이고 쪽수와 문제 번호가 비슷하네. 안 쉬고 한 방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힘드네. 늙었나 봐. 그게 아니라 내일 제가 휴가를 가서 알지. 등산할 때도 꼭대기 직전이 제일 힘든 거. 나 이거 끝나고 수업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집에 가거든. 3일 놀거든. 지금 너무 하기 싫어. 와, 볼까? 35번 문제. 여러분들은 공부해요. 난 놀 거야. 35번에 선지 4번 보세요. 35번 문제 선지 4번. 가는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네, 대비되는 시어입니다. 대조 대비 같은 말, 대조 대비 같은 말은 다 하실 거 있을 테고. 대비되는 시어를 사용하여 양면성을 드러낸다. 양면성. 서로 대조되는 의미를 가질 때만, 대조라는 짝을 가질 때만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두 개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두 개 있다고 양면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봉수는 회를 좋아하고 카레를 좋아한다. 이런 양면적인 이런 건 아니에요. 카레와 회는 대조가 아니니까 당연히 양면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면성은 얼핏 보편적 관념으로 공존하기 힘든 것, 그게 대조거든요. 그러니까 예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더럽다. 이건 좀 그렇다. 그럴 수도 있지. 모순관계. 동시에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조되는 성격이에요. 근데 양면성은 이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 4번에 대비되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드러낸가 하면 아니다. 감각은 대조된 거 맞지만 의미까지 대조된 건 아니고 의미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같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대응으로 처리해 줬어야 됐다. 그래서 4번 같은 거는 답으로 고를만 했다. 양면성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에 나 말로 할게. 선지 1번 보시면요. 물음의 형식이라고 있거든요. 자, 물음의 형식. 시에 나온 물음의 형식은 100% 서리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문문 형식인 건 다 알죠. 그러니까 의문문 형식이 뭔지는 다 알지. 어미를 보면 됩니다. 가끔 말머리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바보.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서 우리는 문장의 형식이 드러납니다. 종결 어미가 문장의 종류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문장의 끝을 보는 거야. 그래서 문장의 끝에 의문문 어미가, 의문형 어미가 있으면 의문문의 형식, 물음의 형식인데 여기는 없지만 시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서리법입니다. 시에 있으면 의문문은 무조건 서리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우 힘들어. 나머지는
예,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아, 갑자기 그냥 훅훅 하고 싶네. 자, 36번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정답률 왜 이래 이거. 36번은 있는 그대로 읽으라는 겁니다. 자, 있는 그대로 처리하면 돼요. 아픈 가락에 대한 의미는 뭔가요?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33쪽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 정답률만 높았으면 설명 안 했는데 33쪽 보세요. 잠깐만, 니들 중에 여기서 10명 중에 4명은 틀렸다는 건데 왜 틀렸냐 이거. 33쪽에 맨 마지막 년 보시면요,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그 다음 넘길게요.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 됐어요. 이 아픈 가락이 뭐네요? 뭐래요? 의로운 사람들이 흘린 피로 만들어진 피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아이, 골라 답. 2번이요. 아, 그냥 이렇게 고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왜 틀린 거야? 뭐가 헷갈린 거야? 고를 만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자부심, 질책, 억울함 해소, 아유, 어림도 없죠. 넘어갈게요. 자, 문항 마무리 합시다. 37쪽 오도록 할게요. 아니 36쪽에 37번이요. 자, 이거는 보기 좀 읽어볼게요. 이게 오답률 1위였던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30%네요. 야, 문학이 30% 정답률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올해 칼을 가른 건데 어떤 식으로 우리 칼을 가른 건지 조금 보도록 하자고. 야, 나 진짜 미안한데, 야, 나 10분만 쉴 테니까 나 지금 안 되겠어. 미안해. 10분만 쉴 테니까 안 푸신 분들은 이 작품 읽어보시고 37번 풀어보세요. 37번을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푸신 분들도 한 번 더 보세요. 답 알잖아. 이게 왜 답인지 한 번 더 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 드릴 테니까. 나 10분만 쉬고 할게요. 여러분들도 읽고 풀고 시간 남으면 물 좀 먹고 와요.